부자가 되려면 시계는 반드시 이곳에 두세요. 시계의 기운을 다스리는 명리학적 풍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시계가 하나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집 안시계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별 생각 없이 걸어둔 그 시계가 지금 여러분의 재물운을 끌어올리기도 끊어버리기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집의 호흡을 조율하는 시간의 그릇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시간을 주관하는 오행의 흐름을 수의 기운으로 풀이합니다. 즉, 시계는 물처럼 흘러가며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기운과 만나느냐에 따라 복이 흘러들 수도 있고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계 하나로 집안의 재물 기운을 되살리는 풍수 비법과 명리학적 원리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끊이지 않는 기운으로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이자 수의 순환이다. 명리학에서 시간의 흐름은 곧 수의 작용입니다. 수는 생명을 잉태하고 지혜를 쌓으며 재물을 불러오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물은 스스로 흐르지 않으면 썩고 기운이 막히면 복도 멈춥니다. 시계의 똑딱똑딱 하는 소리는 바로 그 수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잘 작동할 때는 집안의 재물운이 순환하고 시계가 멈추면 재물이 고여버린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시계는 동시에 금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교하게 재단하고 질서를 만드는 금의 성질 때문이죠. 즉, 시계는 금과 수가 함께 작용하는 기운의 물건입니다.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시계를 잘 다루면 금이 물을 나듯 돈이 돌고 복이 도는 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금과 수의 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시계는 복을 깎아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예로부터 시계를 아무데나 두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그 천시를 사람의 공간 속에 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계의 위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시간의 운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시계가 금의 자리에 있으면 시간의 기운이 단단히 잡혀 재물이 새지 않습니다. 시계가 수의 자리에 있으면 복이 돌고 지혜가 자라지만 너무 많으면 불을 끄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결국 시계의 자리는 오행의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은 풍수와 명리학이 함께 말하는 시계를 두면 절대 안 되는 자리와 복이 살아나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화장실. 수의 기운이 넘치는 곳. 화장실은 물의 공간입니다. 수는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지나치면 복을 끕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과수국화라 부릅니다. 시계는 본래 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금은 수를 낳아 시간을 흐르게 하지만 화장실처럼 수기가 과한 공간에 두면 금이 약해지고 흐름이 오히려 과도한 물의 소용돌이로 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계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새어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복도, 재물도, 건강도 함께 흘러가 버리죠. 게다가 화장실의 배수구는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위에 시계를 두면 금의 기운이 배수구로 끌려 내려가오니 멈추고 사람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해결법으로는 화장실에는 시계를 두지 마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둬야 한다면 시계 아래쪽에 작은 나무목 장식이나 화초를 두어 수기를 제어하세요. 목은 수를 흡수해 균형을 잡아주는 조화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금기 안방.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 안방은 명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조용함, 안정, 휴식을 상징하죠. 그런데 시계는 양의 기운,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간을 재촉하는 존재입니다. 음의 공간에 양의 물건을 두면 두 기운이 부딪히며 불안정한 파동이 생깁니다. 특히 벽시계는 금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토와 금의 기운이 과도하게 만나면 토생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과해져 에너지가 탁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며 무의식 중에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명리학에서는 음양불균이라 부릅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안방에는 벽시계 대신 작은 탁상시계를 두세요. 가능하면 나무로 된 시계가 좋습니다. 목은 토를 생하고 금의 과한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시계 방향은 동쪽을 향하게 하면 아침 해의 양기와 함께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금기 출입문 정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 현관문 정면은 집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곳을 기문이라 하죠. 시계를 이곳에 두면 시간의 흐름이 복의 흐름과 충돌합니다. 시계는 금의 기운을 갖고 문은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과 금은 상극 관계입니다. 즉, 시계가 문과 마주 서 있으면 복의 문이 닫히고 돈의 흐름이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시계의 초침이 문을 향하면 기운이 나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나 시간이 빨리 가고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결법은 시계를 문에서 45도 비껴간 벽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금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기운이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상생구조로 바꾸는 풍수 비법입니다. 다음은 복이 들어오는 자리 거실로 금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대화, 웃음, 소리가 오가는 기운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오행 중에서 토의 자리에 속하며 토는 금을 낳고 기운을 고르게 분배합니다. 따라서 거실의 벽에 시계를 두면 토생금의 순환이 이루어져 재물운과 가족운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단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시계는 금의 파동을 깨뜨립니다. 적당한 크기의 원형 시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남동쪽 방향, 즉 해가 떠오르는 방향의 벽에 시계를 걸면 수와 금이 조화되어 새로운 복이 매일 새벽마다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복자리 주방, 불과 물의 균형이 필요한 곳인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명리학적으로는 화와 수의 대립 공간, 즉 상극이 쉽게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두면 어떨까요? 시계는 금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수생금 즉 금은 수를 낳고 화극금 즉 화를 제어합니다. 즉 시계는 주방에서 불과 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단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화기와 싱크 대수기의 중간 벽면에 시계를 두세요. 이 위치가 바로 금이 양쪽의 기운을 제어하며 재물운을 순환시키는 자리가 됩니다. 시계가 그 중간에 놓이면 금이 수를 낳고 수가 화를 조절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방 풍수의 명리학적 균형입니다. 시계의 자리는 오행의 중심이다. 시계는 시간을 새기지만 명리학적으로는 금의 파동이 수의 흐름을 이끌어 복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자리가 잘못되면 금이 약해지고 시간의 흐름도 흩어집니다. 화장실과 안방, 현관 정면은 피하고 거실과 주방의 중심에 시계를 두세요. 이 단순한 조정이 금생수의 순환을 회복시켜 복의 물줄기를 되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단순히 예쁘거나 인테리어에 맞는 색으로 고르시죠? 하지만 풍수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곧 기이며 색은 곧 운이다. 즉 시계의 모양과 색이 곧 집안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명리학 오행의 원리를 통해 시계의 형태와 색상이 어떻게 재물운, 건강운, 가족운을 바꾸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의 모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형은 기운의 통로라 봅니다. 모양이 곧 오행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원형수의 순환, 복의 흐름을 만든다. 끝이 없는 둥근 시계는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수는 재물과 생명을 상징하므로 원형 시계는 재물운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상징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주방처럼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둥근 시계의 부드러운 곡선은 집안의 불기운을 누그러뜨려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육각형 토의 안정, 건강과 중심의 기운. 육각형은 명리학적으로 토의 기운을 가집니다. 토는 만물을 품고 에너지를 균형 있게 분배하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육각형 시계는 가정의 안정, 건강운, 장수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여 일과 학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팔각형 금의 통제, 권위와 재물의 상승. 팔각형은 금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금은 질서, 계획, 통제, 결단의 기운을 상징하죠. 이 형태의 시계는 재물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키워줍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단,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팔각형이 이상적입니다. 사각형 목의 기운 성장과 노력의 상징. 사각형은 목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위로 뻗는 형태이기에 성장과 꾸준함을 상징하죠. 하지만 각이 너무 뚜렷하면 금과 충돌함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시계가 좋습니다. 공부방이나 사무실에 두면 목표의식과 성실함을 키워줍니다. 삼각형화의 기운 피해야 할 형태. 삼각형은 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불은 변화와 열정을 의미하지만 과하면 파동이 거칠어집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금과 화가 상극 관계이므로 삼각형 시계는 재물의 금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안방이나 현관에 두면 다툼, 불면, 피로가 생기기 쉬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시계의 색상, 오행의 성질을 조율하는 색은 기운의 파장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색상을 통해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계의 색도 방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동쪽은 목의 자리로 성장과 희망의 방향입니다. 녹색 시계는 목의 기운을 강화하고 황토색은 토로 목을 부드럽게 제어해 균형을 맞춥니다. 이 조합은 가족 건강운과 새 시작의 운을 돕습니다. 서쪽은 금의 자리입니다. 금의 기운을 돕는 색은 바로 흰색과 은색입니다. 이 방향의 시계는 재물 보존과 귀인 운을 강화합니다. 황금빛 시계는 금생수의 기운을 일으켜 돈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쪽은 화의 자리로 명예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붉은색 시계는 사회적 명성, 직장운, 승진운을 돕습니다. 단, 금의 기운이 강한 금속 시계와는 상극이므로 이 방향에는 나무 재질의 시계가 좋습니다. 북쪽은 수의 방향, 곧 지혜와 재물의 자리입니다. 검정색이나 푸른빛 시계는 재물운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거실 북쪽 벽에 검정은색 시계를 두면 수와 금이 조화를 이루어 돈이 모이고 새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집의 중심은 토의 자리입니다. 토는 모든 오행의 균형을 잡는 기운으로 이곳의 시계색은 노란빛, 베이지, 황금색이 이상적입니다. 토생금의 흐름이 강해져 재물 안정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계의 재질 즉 오행의 강약을 결정하는 질재질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의 재질 또한 그 자체로 오행을 상징합니다. 나무 시계 따뜻한 기운, 인간관계 가정 화합학업운 강화, 금속 시계 차가운 기운, 재물관리 리더십 결단력 강화, 도자기 시계 안정된 기운, 건강운 장수운 상승, 유리 시계 순환의 기운, 직관력 재물 흐름 촉진, 플라스틱 시계 변화의 기운, 트렌드 활동성 강화 단 과하면 불균형. 풍수에서는 재질과 방향의 궁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시계는 서쪽 금의 자리에 나무 시계는 동쪽 목의 자리에 두면 상생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모양과 색은 곧 운의 언어다. 명리학에서 오행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의 형태와 색은 기운의 표현이며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공간의 운이 바뀝니다. 시계 하나를 고를 때 그 모양이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는지, 그 색이 어느 방향의 오행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복이 도는 순환을 만들고 당신의 시간과 재물이 함께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시계 방향만 바꿔도 재물운이 바뀝니다. 오행의 흐름으로 푸는 시계의 자리 명리학. 여러분 같은 시계라도 어느 방향, 어느 높이에 두느냐에 따라 그 집의 복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명리학에서 공간의 방향은 단순한 좌표가 아니라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머무는 길입니다. 시계는 그 흐름 속에서 시간을 새기며 금의 기운을 중심으로 오행의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시계의 방향과 높이로 오행의 순환을 완성하는 법을 명리학적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방향시계는 금과 수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시계는 금의 물건입니다. 금은 수를 낳고 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시계의 방향을 잘 잡으면 금이 수를 생하고 재물이 돌며 복이 머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자리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합니다. 하지만 목의 기운은 금과 상극입니다.
즉 시계를 동쪽 벽에 두면 금의 기운이 약해져 시간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돈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동쪽 방향에는 나무 프레임 시계나 흑빛 토색 계열 시계가 좋습니다. 토가 금을 낳고 목을 부드럽게 제어해 균형을 맞춰줍니다. 서쪽은 시계가 가장 안정되는 방향입니다. 금의 기운이 왕성해 시계 본래의 성질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방향의 시계는 재물관리 능력, 직업적 성취, 귀인운을 강화합니다. 단, 불의 색상은 금을 녹임으로 붉은색, 주황색 계열 시계는 피하고 은색, 흰색, 황금빛 계열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금의 진동을 가장 맑게 하는 배치입니다. 남쪽은 불의 자리입니다. 화는 금을 극함으로 시계를 두면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시계의 금기가 녹아 집안의 중심 기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화의 자리도 활용법이 있습니다. 시계를 직접 두는 대신 불의 기운을 완화하는 흑색토 장식물을 함께 두세요. 토가 금을 낳아 녹은 금의 기운을 회복시켜줍니다. 북쪽은 물의 방향, 즉 재물의 근원입니다. 금생수의 원리에 따라 시계를 북쪽에 두면 금이 수를 낳아 복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즉 시계가 재물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것이죠. 특히 검은색, 푸른색 계열 시계가 좋으며 그 아래에는 작고 둥근 도자기 장식토의 기운을 두면 수와 금, 토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명리학에서는 높이를 하늘과 땅의 중간선으로 봅니다.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낮으면 눌립니다. 시계의 금 기운이 고르게 퍼지려면 기운의 중심선, 즉 사람의 눈높이보다 살짝 위가 이상적입니다. 이상적 높이는 바닥에서 약 160cm에서 180cm로 천기와 지기가 균형을 이루는 구간입니다. 너무 높으면 금기가 하늘로 세어복이 흩어짐. 너무 낮으면 금기가 눌려 수기의 순환이 막힘. 풍수에서 이 위치를 인기선이라 합니다. 이 선에 시계가 걸리면 금생수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공간별 이상적 높이와 방향 조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실은 토의 기운이 중심이 됩니다. 토는 금을 낳아 시계의 기운을 돕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거실 중앙벽, 눈높이보다 약간 위, 서쪽이나 남서 방향으로 두면 좋습니다. 이 위치는 금과 토가 조화되는 자리로 재물 안정과 가족의 화합운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시계의 금기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금은 불을 제어하고 물을 순환시킵니다. 따라서 시계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 즉 수화의 중심축에 두세요. 이 자리가 불과 물의 상극을 금으로 중화시키는 황금점입니다. 안방은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시계의 금기가 너무 강하면 불면과 피로를 부릅니다. 따라서 시계는 협탁이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두세요. 이때 나무나 도자기 재질의 시계를 사용하면 금의 냉한 기운이 완화되어 숙면운이 강화됩니다. 서재는 학문과 사고의 공간으로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금과 목은 상극이지만 금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면 기운이 정리되고 사고력이 예리해집니다. 따라서 시계는 책상의 오른쪽 벽 약간 높은 위치에 두면 좋습니다. 이 자리는 금이 목을 절제하며 집중력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시간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계가 여러 개면 각기 다른 시간의 기운이 충돌하여 집의 파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시계가 2개 이상 있는 집은 가족 간의 대화가 엇갈리거나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한 공간에는 반드시 시계 1개만 두세요. 이는 단순한 장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간 하나의 운이라는 명리학의 천지일기 원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시계는 금의 물건이고 시간은 수의 흐름이며 이 둘의 관계가 바로 금생수입니다. 즉 시계는 재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운의 바퀴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어긋나면 금기가 막히고 높이가 맞지 않으면 수기의 순환이 끊깁니다. 오늘 한번 집안을 돌아보세요. 시계가 너무 높게 있거나 불의 방향에 놓여 있지 않은가요? 그 작은 조정 하나가 재물의 길을 트고 복의 흐름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계의 기운을 정화하면 복이 깨어납니다. 명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기운을 관리하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시계도 기운이 탁해지면 복을 머금지 못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담는 그릇이자 명리학적으로는 금과 수가 순환하는 작은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의 기운을 어떻게 관리해야 재물운과 가정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풍수와 명리학이 함께 전하는 시계 관리의 세 가지 황금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면 운이 멈춘다. 시계는 금의 기운을 품고 그 안에서 초침의 움직임은 수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춘다는 건 금이 수를 낳지 못하고 즉 재물의 순환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멈춘 시계를 방치하면 집안의 기운도 정체되고 돈의 흐름이 막히며 사람의 의욕 또한 무뎌집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운세의 수맥이 막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법은 시계가 멈추면 즉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작동이 어려운 오래된 시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멈춘 시계를 고이 모셔두는 건 멈춘 시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기운의 정화는 물의 역할이라 봅니다. 수는 탁한 것을 씻고 새 생명을 낳는 기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계를 닦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금생수의 순환을 되살리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정화의 시기는 음력 보름 또는 초하루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달의 수기가 가장 맑아 시계에 쌓인 묵은 기운을 씻어내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닦는 방법은 부드러운 천에 소금물 한 방울을 적셔 닦으세요. 소금은 명리학에서 화의 정화를 돕는 토의 정기입니다. 즉 토생금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금기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닦은 후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문질러 기운의 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세요. 그 순간 시계 표면은 단순히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복의 파동이 되살아나는 빛으로 바뀝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흐르면 시계 안의 금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쇠한금기라 부릅니다. 쇠한금은 더 이상 수를 낳지 못하고 재물의 흐름이 느려지며 집안의 생기도 떨어집니다. 교체의 기준은 3년 이상 지난 시계는 기운이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시계를 교체하는 날은 음력 보름이나 절기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택하면 좋습니다. 이 시계의 시간마다 복이 쌓이고 흐름마다 재물이 모인다. 그 한마디가 바로 의식이 되어 운의 파동을 새로 씁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시계를 닦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염원하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순간 멈춰있던 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